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41K 초반대에 위치하고 있고 알트코인들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챙겨야 되는 미국발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보고 불장이 진짜 오기 전에 코인 시장에 아주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오더북과 이 선물 맵상을 봤을 때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은 41K 중반대에 롱 포지션이 구축이 되어 있고 42K 중후반대에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포지션을 봤을 때 이 부분을 찍고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를 먹는 게 세력들한테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이 롱 포지션을 모두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움직임에 대해서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더북상으로 봤을 때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죠. 이렇게 갑자기 매도벽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면 이걸 뚫고 올라가지 못하면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롭게 생겼던 이 매도벽 같은 경우는 일부 포지션들이 정리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매도벽도 조금씩 얇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3일 연속 뿅망치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좀 인지를 하셨을 텐데, 사실 최근에 이런 지표와 온체인 데이터 기술 분석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실 건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많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의 돈들이 민코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민코인을 향하고 있고, 봉크 같은 경우는 솔라나의 도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봉크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민코인으로서 상승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런 민코인을 넘어가지고 비트코인의 인스크립션 메타를 통해서 저희들이 잘 모르는 그 영역에서 돈들이 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알트코인들에 돈이 돌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돈이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기, 특히 민코인이나 그런 엄청 딥한 분야로 돈이 몰리게 됐을 때는 그 뒤에 일부 조정이 늘 있어 왔거든요. 시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맞다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 그다음에 사람들의 심리, 돈이 쏠리고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RSI 상으로도 봤을 때 월봉 기준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너무나 많이 급격하게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뒤에는 당연히 조정 구간에 늘 접어들었었다. 요 라인에 오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세 번의 사이클을 거치면서 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어떤 건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를 봤을 때는 세 번째가 가장 힘든 구간이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부 한두 달 정도 겪었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횡보한 다음에 올라갔었거든요. 어떤 영역일지 모르겠지만 횡보냐 아니면은 하락 횡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건 기술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CME 갭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CME 갭이 최근에 발생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44K 위에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40K 밑에 39K와 40K 라인에 한 가지가 더 있다. CME 갭은 약간 전설처럼 메꾸고 가거나 메꾸러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 영역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고, 사실 이 부분은 생겼을 때부터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잖아요.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거냐,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 생각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락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리스크한 겁니다. 내가 이때 잘 모아놔야 이 상승분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DCA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을 할 걸 염려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있지만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에 베팅을 하면서 그냥 나눠서 모아가는 거죠. 언제까지? 2024년도 초까지 이렇게 모아가야 되고, 이 DCA 같은 경우는 2020년 8월 10일 이때가 언제냐면, 비트코인이나 모든 시장이 가장 들끓었을 때, 가장 고점에서부터 비트코인이나 다른 것들을 DCA 했을 때 매일 그러니까 10불씩 샀을 때 어떤 게 가장 퍼포먼스가 좋냐라고 보면은, 비트코인의 밸류가 보시게 되면은 가장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보였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행하시고 저도 실제로 하고 있는데, 이 DCA가 아무리 고점에서부터 시작을 해도 계속 꾸준히 사다 보면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뿅망치 구간이 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럼 뭐 그때 내가 팔고 올인할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차근차근 모아가시라. 포모보다는 내가 사고 싶어하는 코인들이 있으시다면은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나눠서 잘 사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고, 원인 말씀을 드렸고요, 현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루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코인을 투자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비트코인 인스크립션,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NFT나 비트코인과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보다 더 많이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가 발전을 하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은 과거에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ERC 토큰이 나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태계, 디파이든 이런 생태계가 발전이 되는 그런 모습을 비트코인이 보이고 있다는 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더를 따라한다 이런 게 아니라 비트코인은 그 전까지는 그냥 비트코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비트코인 안에 이 생태계가 너무나 크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변화고 이런 부분들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생태계가 발전을 하고 있고 이 생태계가 다음번 불장에 너무나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꼭 아셔야 되고요. 다른 유튜버분들은 이런 것들을 모르실 거예요. 실제로 투자를 안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아주 깊은 영역까지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변화에 대해서 직접 느끼고 있고 그게 지표로 찍히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수수료를 봤을 때 비트코인이 더 많아요. 이런 시기가 거의 없는데 비트코인의 수수료가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 말은 채굴 보상보다도 트랜잭션 이런 것들을 보내는 수수료가 너무나 높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실제로 보게 되면 채굴자들이 채굴을 하면서 받는 수익인데 이게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시게 되면은 요때 한번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인스크립션, NFT가 발전을 하면서 크게 튀었었는데 그거보다도 이 시기죠. 훨씬 전에. 그거보다도 더 많이 튀어가지고 채굴자들은 엄청난 보상을 받고 있다. 아주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고 채굴자들이 과거에 해시레이트가 아무리 올라가도 굉장히 많은 장비들을 도입을 하면서 계속 난이도를 끌어올렸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비트코인 생태계가 큰 폭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실 텐데요.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인스크립션과 그 다음에 머니터리 트랜잭션 카운트를 봤을 때 인스크립션이 압도적으로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비트코인 생태계가 너무나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다. 판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에서 인지를 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도 꼭 반드시 확인을 하시면서 이 변화의 흐름을 느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NFT도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NFT가 이더리움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연초부터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연초부터. 요거는 2023년도의 연말의 이야기인데 이때도 연초에도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였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완전히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을 NFT를 압도하는 모습 연초에 생기면서 어떤 게 있었죠. 이때 처음에 BRC가 막 뜨면서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게 비트코인 NFT가 뭐지? 이런 궁금증을 가졌던 시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더리움의 NFT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판의 흐름, 변화 꼭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거시경제 상황에서도 이게 롤렉스 차트라고 하는데요. 롤렉스의 가격 지표를 나타낸 건데 보시게 되면 고점 대비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버블이 꺼지고 있죠. 롤렉스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농담처럼 말씀을 드리면 인당 1년에 2개씩 살 수 있었는데 그게 3개로 늘었어요.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고 실물 경기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이 금리 인하가 나온다라는 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되고 그런 것들은 이 시계 차트, 롤렉스 시계 차트를 봐도 인지를 할 수 있다. 우리가 내년 1Q에 이 경기가 좋지 않은 거를 피부로 맞닿을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알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판이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당연히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아직도 굉장히 언더밸류 되어 있다. 그냥 고평가 아니다. 갈 길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비트코인의 44K, 43K 있던 구간이 그냥 정해진 룰대로 가고 있는 거고 절대로 오버 슈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갈 길 잘 가는 비트코인을 우리는 잘 타면 된다. 이런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미국발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테더 제가 다 언급을 드렸었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되어 있는 규제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테더는 그걸 인지를 하고 있어요. 테더 자체가 FBI 비밀 경호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다라고 미국 의회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잘하고 있으니까 살려달라는 서한을 보내고 있어요.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심각하게 테더 관련돼서 미국 의회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워런이 어떤 크립토 관련돼 있는 규제 법안을 내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상원의원의 20%가 그 부분에 동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이 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테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 이제 서한을 보낼 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테더는 아까 같이 협업한다는 곳들과 함께 엄청나게 많은 돈을
계속 동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 자금들, 테러리스트의 자금들 이런 것들을 동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립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리스크는 절대로 간과하면 안 돼요. 정가나 이런 곳에서 크립토 관련돼서 뭔가를 하게 되면은 아주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2024년도 5년도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FTX가 조만간 부활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당시 FTX가 터졌던 2022년도 11월 달 이때 챕터 11 파산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 기준에 그러니까 법정화폐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FTX는 그거 하려고 막 자기들 코인들 다 갖다 팔고 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그때는 거의 18K, 19K였는데 44K까지 올라와가지고 이때 기준으로 법정화폐로 돈을 주면은 죽어도 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FTX가 부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 바이낸스 US 규제하고 바이낸스 날리고 하면서 FTX 다시 살리고 이거는 미국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의회에서도 계속 테더나 이런 것들 건드리면서 USDC를 계속 띄우겠죠. 자기들이 패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는 너무나 보이고 있고 뻔하고 하지만 그게 코인 시장에 리스크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FTX를 가져왔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제가 엄청 비트코인의 인스크립션이나 막 민코인 이런 곳으로 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한 번 정도 찍으면 굉장히 큰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하고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먹으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이상 이 위에 있는 것들을 더 먹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죠. 이걸 먹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들어온 돈들을 봤을 때 요때 시기랑 비슷하다고 해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가 돈들이 들어오기 막 시작한 시기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훨씬 더 크다라는 거를 지표를 통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요. 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S&P 500의 지표를 계속 높였어요. 더 불리시할 거다. 엄청나게 상승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가 바라보는 뷰는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경기가 좋아질 거고 그러면서 연착륙 완전히 그냥 소프트 랜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주가가 좋아질 거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상황은 전문가들도 각자 보는 뷰가 다르고 이야기하는 게 달라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DCA로 아예 이 하락을 기다리면서 매수하기보다는 그냥 차근차근 높은 확률의 베팅을 하면서 준비를 해가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트코인 여러 가지 유동성이 풀리는 그걸 대비한 차트를 봤을 때 너무나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2025년도에는 하나로 거의 3억 가까이 올라간다라는 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믿으면서 중장기적인 투자에 우리가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